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월드비전이라는 국제 구호 개발 NGO에서 근무하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에 우리는 꿈꿀 거예요 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책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는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모두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10년 넘게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가장 남는 이야기를 뽑아서 동화로 다시 만든 거예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출장을 다니고 책까지 냈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지금은 팀 이름도 바뀌었고 저도 팀으로 옮겨서 비슷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책을 만들 당시 제가 일했던 곳은 월드비전 홍보팀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스토리텔러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역할을 했고요. 또 조금은 특별한 스토리텔러이기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을 돕는 기구인 NGO에서 스토리텔러라고 하면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물론 이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후원을 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어려운 친구들보다는 우리의 나눔으로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글과 사진으로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사진을 한 장 볼까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출장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다녀온 곳 이야기도 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모두 매일 슬퍼하고 눈물로 나를 보내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아프리카는 어려워요. 식량도 학교도 병원도 부족하고 또 마실 물도 부족한 곳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난민촌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곳에선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너무 심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충격을 크게 받기도 했어요. 또 소들이 물을 먹고 있는 냇가에서 같이 먹는 물을 뜨고 있는 소녀도 만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아이들과 절망하지 않는 친구들과 또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 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곳에서 아프리카 친구들도 꿈을 꾸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 속을 만끽하면서 큰 꿈을 아주 작은 가슴에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꽃이 피고 그곳에서도 꽃이 피고 저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무도 자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 또는 더 어려운 나라를 생각할 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불쌍하게만 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럼 한번 다음 사진도 같이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잠비아라는 나라였어요. 그 출장을 갔을 때 아이를 만나는 모습인데요. 지구촌 반대편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하면서 학교 저 끝에서 저한테까지 달려와서 저렇게 밝게 웃으며 안기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 친구가 사는 마을도 물이 부족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었지만 나름의 정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저렇게 밝은 웃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참 모자란 생활이지만 그것에 만족하면서 어쩌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그런 행복 지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 책에는 그런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했어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고 해서 꿈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파란 하늘 아래 이 전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마음속에 푸른 꿈을 꾸고 있으며 또 꿈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도록 바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출장을 간 곳은 케냐의 오실릭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오실릭이라는 뜻은 아프리카 말로 희망을 뜻한다고 해요. 첫 출장인 만큼 기대도 많고 긴장도 많이 됐었었죠. 케냐에서 이제 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때 한 번에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고 당시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NGO 직원인 저는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카메라 세트와 노트북과 또 2주 정도 현지에서 지낼 짐을 이고 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2번을 갈아탔어요. 이렇게 어렵게 몇 시간,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현지에 도착했는데 이게 첫 출장이어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고 비행 시간도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출장을 시작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2번 갈아타는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을 떠나서 8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탔는데 그 시간도 출장 횟수가 쌓여가면서 더 먼 곳에 가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나라는 나갈 때는 비행 시간만 약 23시간이 걸리기도 한 것 같아요. 비행기도 다 대여섯 번씩 갈아타기도 했었고요. 정말 끔찍한가요? 하지만 저는 지구 반대편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 끝에 있는 맑고 고운 친구들이 언제나 절 반겨주었고요. 이야기가 멀리 왔는데 다시 첫 출장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시 차를 타고 6시간 정도 달리니까 아까 말한 오실릭이라는 희망이라는 마을이 나왔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자동차를 타는 게 꿈인 멜메타, 아빠를 안타깝게 잃은 모세 이야기가 바로 오실릭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편의 동화가 된 것이에요. 케냐 시골 학교에 처음 방문한 그날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줍음이 많은 그 마을 아이들은 자기들과 다른 색의 피부를 가진 저를 보고 수근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무중구, 무중구, 무중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현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얀 사람이었다. 하얀 사람, 하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아이들은 비록 밑창이 다 다른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구멍이 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가만히 다가와서 제 팔을 슬쩍 만져보기도 하고 하얀 게 신기했던지 자기 좀 봐달라느냐 다람쥐 바퀴 돌듯 그런 제자리뛰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곳이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말랐나 마르진 않았나 더 걱정도 됐지만 현지 직원한테 들으니까 케냐 사람들 특징이 키가 크고 팔 다리가 가늘기도 하다기에 저 역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은 접시를 하나씩 들고 배식을 받았는데 월드비전이 하는 일 중에 이렇게 학교를 짓고 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만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급식이 정말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게 급식 시간에 급식을 먹지만 학교에 가고요. 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이런 케냐라는 곳은 또 케냐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 가는 게 당연하지 않고 급식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은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살기가 너무 어렵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자기 자녀가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고 물을 길어오는 등 생활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무료로 한 끼 식사가 해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고 점차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 교육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땡땡땡땡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니까 익숙하게 줄을 서고 배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죽하고 몇 가지 반찬을 받아서
또 익숙하게 학교 주변 잔디밭이나 큰 돌멩이 위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식탁을 찾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제가 이제껏 봐왔던 학교의 모습 중에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마워서 출장 첫날 밤에는 숙소에 들어와 찔끔찔끔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또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았죠? 다음에는 제가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